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얘기하신 이 세포 안으로 당분을 넣어주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그러니까 당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호르몬은 단독으로 활동하지 않거든요. 다른 호르몬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여성들의 일생에서 호르몬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주리 씨 겪으셨던 임신. 특히나 이때는 태반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또 다른 호르몬들이 나오니까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되고요. 또 하나 여성들이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만경. 그때도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급감하면서 몸에서 호르몬 세계가 변하게 되니까 이 두 가지 시기에는 여성분들이 당뇨에 노출된 위험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갱년기를 기점으로 갑자기 여성의 당뇨 인구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호르몬 변화 때문이에요. 우리 이용식 씨는 네. 처음에 당뇨 전 단계인 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건강검진 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증상이 전혀 없었죠. 내가 물을 싫어해요. 그래갖고 그 생수 하나를 차에다가 사가지고 이렇게 꼽아놓으면 일주일 동안 그냥 있어. 마시지라고. 그러니까 갈증이 안 나니까 나는 뭐 당뇨하고 거리가 멀구나. 자만심. 근데 그런 게 이제 당뇨를 병원에서 판정받기 전에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당뇨 초기 증상이 바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느낄 수 있어서 당뇨를 알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미리 그래도 전 단계라는 판정받는 게 낫지 건강검진했는데 이미 당뇨로 진행됐으면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당뇨로는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잘 지켜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당뇨가 그 자체로도 참 무서운데 합병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당뇨가 정말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자체는 증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오는 합병증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안에 지나치게 많은 혈당, 당이 있으면 일단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리고 이 당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지질이나 아니면 다른 단백질이랑 결합해서 당독소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혈액 안에서 계속 혈관들을 공격하고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은 물론이고요. 동맥경화나 신경병증, 치매와 같이 이 혈관과 신경에 발생하는 질환들이 거의 대부분 당뇨의 만성합병증이랑 일치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실제로 이 비당뇨인보다 당뇨 환자의 치매 위험성이 최대 2.4배가량 더 높았다고 하고요. 또 뇌졸중 환자 100명 중에 32명이 당뇨병을 앓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을 일명 시한폭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합병증은 제2형 당뇨 발생 후에 평균 3년 이내에 찾아오고요. 일단 합병증 시작되면 다음 합병증 발병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이제 가속도가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한폭탄이 몸에서 펑 터지기 전에 혈당 관리 잘해서 폭탄을 미리미리 해체하는 게 좋겠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 세 분이서 식사하러 오셨나 봐요. 문어 숙회. 너무 좋아해요.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옹리에 가면 회 거기 나왔었잖아, 문어가. 너무 맛있겠다. 착 달라붙지 그냥. 아버님 뭐 안 찍어 드세요? 나는 자신들이 이 초장을 좀 멀리 해야 돼. 스스로? 대박인데? 씹을수록 맛있어. 은근히 옆에 선물 많이 드세요. 예. 좀 괴롭게 하는 부분이 있네요. 쫄깃쫄깃. 저희가 시킨 거예요, 이거? 제가 시켰습니다. 문어의 돈베고기. 네. 식탁이 오늘 너무 맛있겠는데요? 고기도 수육으로 드시는 게 건강하죠. 제주도 가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놔두고 혼자 가서 먹고. 근데 그러나? 이거는 잠시만요, 아버님. 이거 아빠 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아빠 쪽으로 문어를 돌려주고 문어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해산물이니까 많이 드시고요. 불같은 효심이죠. 지방 부분을 제거하고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럴까? 오, 너무 잔인하잖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근데 이게 수민 씨도 이게 풀어지면 안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걸 것 같아요. 맞아요.
위에다 올려 먹어봐. 정말 맛있다. 아빠 혈당 관리 열심히 하고 목표 체중까지 딱 가면 그때 아빠가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한번 먹게 해줄게.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고 조련을 아주 잘하세요.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네 둘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니까 걱정 마라. 나는 그래서 항상 그거 오늘 챙겨 먹으라고 한 거 챙겨 먹었어? 내가 누구니 오, 또 수민 씨가 챙겨주신 게 항상 있나 봐요. 오, 식전 식후를 역시 위해서 갖고 준비왕. 다니는 식전 식후가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러던데. 제일 중요하지. 식전 식후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지금 이제 식후잖니. 그래서 이거를 식후. 옛날에 콩 한 조각도 노나 뭐라 그랬지? No. 유산균도 노나 뭐라. 넣어봐. 혈당 유산균. 그 잔소리와 함께 딸이 권해준 혈당 유산균.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수민이 이제 시집 가고 결혼을 하고 아기도 내가 또 안아봐야 될 거 아니지.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이 당뇨 이것만큼은 전 단계니까 이걸 극복해야 돼 내가. 오래 같이 사는 게 저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봅니다. 이용식 씨의 루틴 정리해드릴게요. 유산소와 근력 운동 병행, 딸과 예비 사이의 사랑이 듬뿍 담긴 건강 팥빙수, 입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문어 섭취, 마지막으로 혈당 유산균 섭취까지 이상입니다. 자, 과연 두 분 선생님께서는 몇 점이나 주셨을지 이용식 씨의 루틴 점수를 보겠습니다. 아, 우리 민혜연 선생님 87점 주셨어요. 네. 그래도 굉장히 고득점이 나온 고득점이에요. 편인데 어떠세요? 좀 예상 점수랑 비슷해요? 더 높게 나올 줄 알았어요. 와, 이게 하긴 관리를 그렇게까지 네. 해주시니까. 그러나 두 선생님은 더욱 더 좋아지라는 뜻에서 맞습니다. 저 역시.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따님이 든든하게 관리를 해주고 지켜주신다는 점에서 80점을 드린 건데 근데 안 계셔도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나머지 20점을 잘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이용식 선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나이에 비해서 전 단계로 진단이 굉장히 늦게 좀 찾아오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당뇨로 넘어가진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용식 선배님만의 비법이 또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좀 안심이 됩니다. 우리 딸의 그 정성과 마지막에 먹은 그 혈당 유산균 덕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이제 혈당 유산균의 역할이 큰 것 같은데 네. 혈당 유산균의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름 HAC01인데요. 식약처에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중국 3개국에 특허가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유산균 하면 뭐 장이 생각나는데 맞아요. 어떻게 이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나요? 이 혈당 유산균의 주 원료가 선생님 말씀해주신 HAC01인데요. 이 HAC01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합성하고 분배하는 세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포를 회복을 시켜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해주고 또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는 효소가 있잖아요. 소화효소. 이걸 억제해서 결과적으로는 혈당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거구나. 네, 또 혈당 유산균은 아크만시아의 성장을 촉진해서 개체 수를 늘리는데요. 네. 아크만시아가 뭐냐면 염증성 질환이나 비만이나 당뇨 등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내 유익균 이름입니다. 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유지되고요. 높아진 혈당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서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게끔 하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가 세포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는 나를 구성하는 세포보다도 더 많이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가 있거든요. 이제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런 미생물들인데요. 이걸 총칭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어떤 생태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균형이 잘 이루어진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당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졌다. 그러면 내 몸에 일단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좀 더 활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나중에는 당뇨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려진 게 장은 인체 면역 세포의 70%에서 많게는 80%까지 몰려 있는 우리 몸의 가장 큰 면역 기관이거든요. 타고난 유전자는 교체가 불가능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장내 필요한 균은 늘리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나쁜 균은 줄여서 건강한 상태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장내 미생물 조절만 잘해도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수민 씨는 말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그 직접 듣고 나니까 더 희망이 보여서 마음이 좀 아빠가 아까 안심됐다 그랬잖아요. 네. 저도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고맙다. 이게 들어보니까 결국 당뇨 치료의 핵심은 혈당 조절이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 혈당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제2형 당뇨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형 당뇨는요. 대표적인 난치성 질병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완전하게 완치라는 것보다 그냥 평생 관리를 하면서 지내셔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예 이 질병이 되기 전에 사전 관리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조기에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예.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실험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아, 학교 앞에 문방구인데요. 뜯어왔습니다. 예. 이 뽑기통이요, 여러분 몸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가 혈관이고요. 그럼 제가 한번 부대찌개를 한번 먹어볼게요. 부대찌개. 부대찌개를 먹으면 아, 진짜 맛있겠다. 아우 막 맛있지만 끝도 없이 나오겠죠? 혈당이 라면 살이 거의 넣어야죠. 뭐 꽉 찼어요. 이야. 혈당이 이렇게 꽉 차면 그러면 세포가 이제 나 여기서 포도당을 좀 받아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인슐린이에요. 정상적인 인슐린을 한번 넣어보면 돌리면 세포를 돌리면 세포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줄어들고 혈당이 떨어지면서 세포는 일을 하니까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쵸. 그런데 제 기능을 못하는 애인 거예요. 네. 요런 애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돌아? 안 돌아가? 막혀? 너무 당연하지만 어. 돌지가 돌지가 않겠죠. 않아. 오. 이게 맞지 않죠? 아무리 제가 힘으로 이렇게 해도 꾸겨지기만 하고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혈관 안에 찰랑찰랑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혈액순환 당연히 제대로 되지 않겠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 혈당 유산균이 인슐린 저항성에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간이나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예, 그러면 혈당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때 혈당 유산균은 기능이 고장난 췌장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혈당 유산균을 8주간 섭취시킨 결과 망가진 췌장 속의 세포를 회복시켜서 식후 2시간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준이 대조군 대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혈당 유산균이 고혈당을 개선해서 제2형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항고혈당, 그러니까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와 함께 포도당 처리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는 포도당 불내성의 개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췌장의 회복까지 돕는다니까 정말 기특한 유산균 같아요. 그래. 우리 선배님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마워.